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브리핑입니다. 경기 성남시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인 메디포스트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사업 특화단지 성남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협약이 성남시는 물론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첨단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롯데 알미늄 신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극박 사업을 물적 분할합니다.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물적 분할에 반대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주 제안은 부결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 계획서 승인권은 찬성률 77%를 기록하며 통과했습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지난 15일 부의한 제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안건이 오늘 오후 6시 기준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의안이 가결되면서 기업 개선 계획 수립까지 부족한 자금에 대한 대응과 영업활동 지원으로 태영건설의 원활한 경영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이 글로벌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도 AI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매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건 우리 시장은 이 같은 훈풍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 수준에서 지수는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도 이제는 어느덧 16만 원대에서 주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다음 주 초에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한 정책도 발표가 될 예정이죠. 자,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강사님, 시장에 좋은 이야기는 곳곳에서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지수가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뉴욕 증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증시가 모멘텀을 봤을 때 특히 이제 금리랑 상장사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보다는 상장사 이익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나스닥 전고점 돌파하려고 한다든지 S&P 500 다우가 최고점을 경신하려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2거래일 전부터 음봉 띄우고 하락하더니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대 한목을 띄워놨습니다. 약 14% 정도 급등했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3대 지수는 모두 잘 갈 겁니다. S&P 500이나 다우존스는 최고점 경신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 타고 있고요. 나스닥은 월봉상으로 보면은 전고점 라인이 16,210입니다. 그 라인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도 5%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 찍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디램 부분에서는 여전히 1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HBM 삼성전자 하면 항상 1위를 떠오르잖아요. 근데 HBM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한테 선두를 빼앗겼다. 이런 인식도 있고요. 또 파운드리 대결에서 TSMC와의 점유율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는 수급이 안 몰리고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수급이 몰리는 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나스닥이 이렇게 추세 지지라인을 제가 그려드리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21승 타고 쭉 이어지는 추세인데 보시면 전고점 앞에 두고 장대한목이 뛰어나왔어요. 근데 이게 월봉상으로 보면요. 전고점이 2021년 11월 1일 증시 좋았을 때죠. 16,212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으니까 모멘텀 충분하고 이 16,212 정도는 충분히 뚫을 수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S&P 500은 5천선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 역시도 최고점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667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은 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앞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증시 한번 살펴보면 2694, 장중에 2700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2700 목전에 두고 2694 마감하면서 유성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떴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고가 찍은 다음에 한 21선 부근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 다만 밸류 프로그램 일정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관련 섹터에 수급이 몰리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장세에서 제가 전략을 크게 두 가지 정도 세워드리면 반도체 관련주 지금 힘 좋으니까 눌림 구간에서 담으시던지 아니면 저 PBR 섹터, 유통, 증권, 지주사, 자동차 부품주 이런 섹터가 눌릴 때 들어가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증시 관련해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단타 올해는 정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 PBR 관련한 종목들 사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전략들을 세워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강의는 5일선 매매입니다. 단타, 스캘핑, 그중에서도 초단타 매매입니다. 그래서 초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5일선 매매 기법 제가 들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잠시 후에 강의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우리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 선착순 10분에게만 배포하는 이 자료집까지도 꼭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집은 빠르게 소진되니까요. 늦지 않게 아래도 초록밴드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SK하이닉스가 나와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또 한 번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오늘도 이 비대면 진료 관련한 종목들도 힘을 받을 만한 소식이 있었죠. 종목들 나와 있는데 우선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아센디오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에이직랜드는 무려 20%대 시세를 기록해 주면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볼 텐데요.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우리 국내 AI 반도체 업계도 함께 들썩이는 흐름이죠. 특히 엔비디아의 AI 칩 파트너인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서 주가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직랜드 살펴볼 텐데 전날 국제과제를 통해서 뉴로모픽 반도체 칩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사실 오전장에는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같은 소식이 오후장에 좀 영향을 주면서 오후장에 강한 탄력과 함께 20%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을 살펴볼 텐데 이 제스처 인식 AI 기반의 로봇 제어 방법 관련해서 특허 2건을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 같은 소식에 계속해서 좀 영향을 받으면서 15%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좀 힘을 받았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정부가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이 같은 소식에 또 힘을 받으면서 15%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죠. 그중 아센디오는 사실 엔터 회사인데요. 초전도체 사업을 추가하게 되면서 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일 먼저 저희가 SK하이닉스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SK하이닉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고요. 엔비디아 호실적이 나오면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미쳤고 대장주로서 SK하이닉스가 올랐다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보시면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넓게 보여드릴게요. 보면 박스권을 이렇게 그립니다. 네모난 박스가 박스권이에요. 말 그대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약 6개월 정도 지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추세 타면서 올라가는데 보십시오. 음봉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시가에 띄운 다음에 종가까지 쭉 물량을 던졌다는 겁니다. 수급 주체를 보니까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예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담았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가 왜 던졌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2022년 6월부터 2023년 초반까지 이제 동그라미 칠 해드릴게요. 이거는 자,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디램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던 구간이죠. 자, 내가 만약에 이때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춘 사람이라면 지금 들고 있을 수 있죠. 분할 익절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담았으면 어떨까요? 이 구간에서 담았던 사람들은 지금 16만 원 갈 때 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윗구간에서 담은 사람들의 어떤 안도의 물량이라 보시면 되고, 또 밑에 구간에서 담았던 사람들, 동그라미 구간에서 담았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박스권의 저가 라인에서 담았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이라 볼 수 있고요. 박스권의 고가 라인에서 좀 빨리 샀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는데 이 캔들은 부정적인 캔들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그냥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의 어떤 물량? 뭐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5만 5천 원 지지라인 유지된다면 충분히 16만 원, 17만 원까지 1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차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제 분할 익절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되고,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만 5천 원 구간, 15만 5천 원은 추세의 지지 라인입니다. 이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반등세를 노리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조금씩 수익 실을 해나가면서 끌고 가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규 접근이시라면 15만 5천 원 부근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종목 좀 살펴볼 텐데, 자, 에이직랜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에이직랜드는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에이직랜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반도체 관련주이긴 한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뉴로모픽 섹터로 열렸습니다. 뉴로모픽이 뭐냐면 인간의 뇌신경 구조를 본뜬 반도체 뭐 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 섹터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작년 5월에 HBM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는 온디바이스 AI, 제주반도체 아시죠? 제주반도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말 그대로 기기 안에 탑재된 AI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방 같은 거, 또 물건 같은 거 궁금하다 하면 휴대폰 동그라미 칠만 하면 관련 물품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온 디바이스 AI 때문입니다. 관련주는 제조반도체가 있었고 많이 올랐죠. 그 이후에는 CXL, 네오셈 이런 종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칩렛,
3S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반도체 섹터로 보이는 게 뉴로모픽이에요. 그래서 뉴로모픽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A급 정도 되는 재료라 보고요. 2차 파동 이상 나올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에이식랜드 차트를 좀 분석해 봤을 때 이제 1차 파동입니다. 1차 파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테마 시세 초입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대 양봉을 띄우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또 박스권의 고가 라인, 네모난 박스입니다. 박스권의 고가 라인은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을 강하게 뚫은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증시만 좀 받쳐준다면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잡아드리면 65,000원 라인까지 일단은 떨어져야 됩니다. 65,000원 라인은 오늘 시가 라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65,000원 라인까지 떨어졌을 때 비중을 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스캘핑 매매가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 매매가 아니라 중장기 스윙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65,000원에 비중 5% 정도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6만 원 라인. 6만 원 라인은 2월 22일에 형성되었던 약간 고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이때 5%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는 한 5만 원 라인에 한 번 더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박스권의 지지 라인인 45,000원, 45,0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뚫어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정보를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관련한 전략 나는 좀 더 자세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궁금한 종목이 많이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에브리봇부터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에브리봇. 네, 저희가 이 종목은 어떻게 좀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까요? 네, 에브리봇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 섹터의 대장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렌시스, 대동기업, RS 오토메이션,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쭉쭉 나열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대장주를 매매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제가 강의할 때도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대장주가 에브리봇인데 모멘텀은 뭐 제스처 인식 관련해서 AI 특허를 출원했다. 이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한 달간 100억가량 담고 있는 모습이고 차트 역시도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지라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추세의 지지라인에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도달하지 못하고 엄청 윗구간에 있죠. 그러니까 55,000원이면 거의 지금 고가권이잖아요. 지금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재료적으로 봤을 때 파동을 그려보면 1파 이후의 눌림 2파입니다. 3파 재료로 보기 때문에 2파 눌림 구간 잡으면 되겠죠. 2파 눌림 구간은 곧 추세의 지지 라인이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45,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확대해드리고 동그라미 칠해드리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 담으십시오. 근데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미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에 들어가서 익절도 한 번에 하고요. 손절도 한 번에 하셔야 됩니다. 익절은 전고점 라인이 57,500원 1차 목표가 잡으시고 2차 목표가는 62,000원 잡으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은 이평선 22평선 구간인 35,000원 잡고 널널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로봇 섹터 관련해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손절 라인인 35,000원까지도 잡아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는 다음 종목 제가 꼽을까요? 네, 뽑아주시죠. 저는요, 아센디오가 굉장히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센디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엔터 사업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틀 전이죠.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현상을 가고 있네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반도체 섹터도 말씀드릴 때 역사를 말씀드렸죠. 초전도체 역사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짚어드릴게요. LK99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이었고요. 신성 델타테크를 필두로 해서 뭐 파워로직스, 서남, 덕성 다양한 기업들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연상도 가고 그랬죠. 그러다가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눌림이 잡히고요.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연세대에서 대표가 이석배 대표가 발표를 하고 3월 4일에 학회 일정이 잡히면서 관련 기대감, 모멘텀으로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14배가 올랐습니다. 100만 원 투자했으면 1,40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올랐던 섹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오전 방송에서도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3월 4일 일정이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고 그리고 그 근거가 아센디오 같은 기업이 오르고 있다는 게 그 근거예요. 기존의 2차 전지 아시죠? 2차 전지도 2차 전지 붐이 일어났을 때 한창 오르다가 고가권에서 갑자기 중소형주들이 우리 자회사 2차 전지 신사업 진출할 거야. 우리 2차 전지 할 거야. 그 말만 나오면은 관련주들이 올랐잖아요. 끝물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뭐 아센디오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냥 이런 기업도 있구나. 테마의 끝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슈를 활용해서 기업의 주가를 올리구나.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만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일단 종목을 들고 왔으니 그래도 제가 차트를 한번 분석은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아센디오라는 기업인데 이때 제가 한번 확대해 드릴게요. 이때 보시면 장대음봉 나오면서 주가가 쭉 빠졌어요. 3,450원 고가권 찍은 다음에 얼마까지 가냐면 1,000원까지 갑니다. 3,400원 하던 주식이 1,000원까지 가요. 누가 물량을 던졌을까요? 그리고 그 던진 물량을 바닥 구간에서 누가 담았을까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고가권에 물려서 세력들에게 물량을 던진 거라 보시면 되고요. 바닥 구간에선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세력들이 물량을 담은 겁니다. 그 근거는 매집봉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력의 흔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담았고 최근에 초전도체 이슈가 핫하니까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해서 그 이슈를 언론에 흘려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업의 주가는 월요일에 시초가 갭 띄우면서 쭉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뉴스 보고 들어가신 분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분할 익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단기간에 급등을 보이고 너무나 이 테마색이 짙은 종목이니만큼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도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가 남아 있는데요. 자, 비대면 진료 관련한 종목들에 계속 한 번씩 힘을 주고 있어요. 자, 저희가 어떻게 지금이라도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까요? 네, 유비케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섹터의 대장주고 지금 정부와 의협의 갈등이 봉합되고 있지 못한 채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 본 이슈는 경찰청장의 어떤 이슈가 나왔어요. 주동자는 구속 수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때 의대 정원 2,000명은 최소다. 적어도 3,000명은 늘려야 된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요. 또 의협은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입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방의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면서 비대면 섹터가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관련 대장주는 유비케어인데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세워드리자면 앞에 매집봉이 보이죠. 이런 매집봉이 보인다는 것은 곧 급등할 수 있는 신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매집봉 나오고 나서 2주 이후에 상한가 갔습니다. 보시면 네모난 박스죠. 이때가 상한가고 그 이후에 팽이형 캔들 나왔는데 N자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N자 이렇게. 이 이후에 만약에 캔들이 형성이 되는데 2월 23일에 종가 라인 가격적으로 봤을 때 7,170원 위에서 도지 캔들이 형성된다면 그 이후에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7,170원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하락 장악형 캔들이라든지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시세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7,170원 위에서는 사셔도 되고요. 7,170원 이탈하고 밑으로 빠진다면 사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대면 섹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7,170원 가격대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전략대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초록밴드가 열려 있는데 선착순 10분에게만 한해서 이 단타 스캘핑 관련한 자료집을 배포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자료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을 해보셔야겠지요. 그리고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소통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일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일타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주제도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자, 513 매매법. 저는 빠른 게 좋아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데 강의 한번 바로 짚어주시죠. 네, 5일선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초단타 매매 기법이고 제가 초록밴드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뭐 노란톡방에서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나 현대차 밑에서 담았는데 오를 때 수익 5%도 못 보고 팔았다. 그래서 종목을 그렇게 길게 들면서 5% 수익밖에 못 벌 바에는 차라리 5일선 매매 기법 이용해서 초단타 매매를 통해 회전율을 높여서 매일매일 빠른 수익을 챙기는 게 합리적인 매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기법을 가져왔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5일선 매매라는 것은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올 때 매매를 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5일선 중간에 뚫을 때 매매해도 되고요. 아니면 5일선에 뭐 걸쳐 있을 때 5일선을 완전히 돌파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제가 앞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5일선이 무엇인지, 10일선이 무엇인지, 21선이 무엇인지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갈 필요가 있어요. 말 그대로 5일선이라는 것은 종가상으로 5일 동안 평균 낸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럼 5일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11선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10일 동안 평균 낸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21선도 20일 동안의 평균 낸 가격을 의미합니다. 한 달이죠. 주말 빼면 20거래일이니까 한 달 동안 평균 낸 가격을 의미하는데 이 5일선 기법, 11선 기법, 21선 기법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5일선 기법은 말 그대로 초단타입니다. 손이 빨라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자가 한 800타 나옵니다. 그래서 손이 정말 빠르셔야 이 매매 기법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내가 손이 느리다 하시면 11선이나 21선 기법으로 가셔야 돼요. 11선은 말 그대로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잡고 다시 반등세, 뭐 N자형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11선 기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21선은 뭐 이런 거죠. A급 재료, S급 재료 정도 되는 종목이 있는데 일정이 잡혀 있어요. 초전도체 3월 4일 학회 일정이 잡혀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2월 초나 2월 중순에 눌릴 때 21선 구간까지 빠질 때 담는 겁니다. 그러면 21선 부근에서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바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횡보하는 경향을 좀 보여요. 그래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21선 매매하시는 게 편하고요. 내가 전업 투자자다, 매일매일 돈을 벌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5일선 매매, 11선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점은 뭐냐? 증시와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에서 수익을 더 낼 수 있어요. 과거에 중동 전쟁이 확전됐을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제유가 이슈가 있으면서 증시가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수익을 많이 봤어요. 왜죠? 5일선 기법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5일선 기법은 증시가 빠져도 강한 종목, 흥구석유랑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을 매매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5일선 기법은 증시와 상관없이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훌륭한 기법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말 그대로 5일선 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죠. 5일선 이탈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손절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손절 라인이 너무 명확하네요. 손절 라인을 너무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 그대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이 조금 빠르셔야 돼요. 그리고 MTS보다는 HTS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일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심한 거래 대금이 빵빵 터지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데 내가 MTS 가지고 종목을 친 다음에 매수를 누르고 매도를 누르면 변동폭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HDS 호가장을 켜놓고 매수 매도하는데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칙은 뭐냐?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장점 좋고 뭐 단점은 없고 너무 훌륭한 기법인데 원칙을 지켜야 훌륭한 기법이죠.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5일선 위에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간혹 가다가 5일선 위에 장대 한봉 나오지 않았어요. 5일선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았어요. 5일선 밑에 있는데 5일선 기법이라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5일선 기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11선 기법이나 21선 기법이지 5일선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5일선 위에서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일선을 이탈한다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강조해 드렸지만 내가 손절을 못하면 굉장히 우리가 높은 구간에서 샀기 때문에 하락폭이 큽니다. 손실이 커요. 그래서 5일선을 이탈한다면 바로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익이 날 때는 분할 익절하시는 게 좋아요. 5일선 장대 연봉 뚫고 나갈 때 5% 예를 들어서 5% 우리가 수익이 났다. 그럼 3% 구간에서 절반 팔고 나머지 구간 고가권 뚫을 때 박스권의 고가권 뚫을 때 뭐 52주 신고가 돌파할 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상징적인 구간에서 나머지 절반 물량 익절하는 식으로 또 유동적으로 분할 익절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느냐? 결국 단타 잘하려면 두 가지잖아요. 종목 선정 기준, 타점. 우리가 어떤 종목 가지고 단타를 칠 건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단타 칠 수는 없잖아요. 중소형주 가지고 단타를 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평균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터지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거래 대금이 무엇이죠? 말 그대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거래 대금이 하루에 100억도 안 터지는 종목을 가지고 5일선 기법 적용해서 매매한 다음에 이거 왜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되 무조건 평균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터지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랭크되어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미인주를 매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돌파하면 안 돼요. 5일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라인을 강하게 올라와야 됩니다. 절반 정도만 나오면 안 되고요. 양봉이 완전히 뚫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A급 재료, 연속성 있는 종목. 가령 뭐 요소수 이런 재료 있잖아요.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고 국가 전체가 마비가 되어야 S급 재료가 됐는데 그 B급 재료만 가지고 우리가 5일선 기법을 적용해서 매매하면 당연히 수익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5일선 기법 뭐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우선 재료, 모멘텀, 이 재료가 가령 초전도체라는 재료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S급 재료 3차 파동까지 나오겠구나. 그러면 지금 2파 이후에 눌린 구간, 5일선 구간이니까 내가 들어가서 3파 구간에 팔면 되겠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단타라고 해서요. 뭐 우리가 실적을 보는 거 아니고 뭐 재무제표 뜯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타 잘하기 위해선 이렇게 재료라든지 모멘텀, 차트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타점이죠. 우리가 종목 선정은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500억 이상 평균적으로 터지는 종목,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 S급 재료 적어도 A급 정도 되는 재료를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목 선정 기준을 알았는데 그러면 어디서 매수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디서 매수해야 되냐면 5일선 위입니다. 5일선 위인데 어떤 캔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우선 장대 양봉이에요.
장대 양봉 나오면 제가 옆에 뭐라고 적어놨죠? 풀 매수라고 적어놨습니다. 레버리지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비중을 좀 많이 태우셔가지고 풀 매수해도 된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5일선 위에 장대 양봉 나오면 아까 에브리봇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풀 매수라는 어떤 단어를 좀 썼고요. 그다음에 5일선 위에서 망치형 캔들. 망치 아시죠, 여러분들? 윗꼬리가 달린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일선 위에 팽이형 캔들. 팽이형 캔들은 말 그대로 매수세와 매도세의 줄다리기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매수하고 싶어 하고요. 어떤 사람 매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캔들이 팽이처럼 나온다 해서 팽이형 캔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캔들이 5일선 위에서 나온다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캔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캔들은 뭐다?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 나오시면 풀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매수하는 것만큼이나 매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내가 매수는 잘했어요. SK하이닉스, 현대차 바닥 구간에서 매수 잘했는데 조금 오를 때 어떻게 하면서 팔았어요. 2%밖에 수익을 못 봤어요.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5일선 기법 오늘 강의 잘 들어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실전 매매에 적용해서 5일선 위에 잘 샀는데 조금 오를 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매도 타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윗꼬리 캔들이 나올 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고가권에서 윗꼬리 캔들이 잡혔다는 것은 또 거기에 거래 대금이 실렸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던졌다기보다 유통 물량의 어떤 대부분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진 것이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즉 5일선 위에서 윗꼬리 캔들이 나온다면 전량 익절하시는 게 합리적인 매매고요. 또 유성형 캔들, 유성형 캔들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윗꼬리 길게 달린 장대 음봉, 파란 색깔, 그거 나오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의 반대말 장대 음봉이죠. 봉이 파란색이 길게 나오는 거예요. 시가갭 띄웠다가 종가까지 누군가 물량을 다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 캔들이 일봉상 나온다면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조금만 해드리면 우리가 종목 선정 기준, 타점 기준 잡았는데 종목 선정 기준은 뭐라고요? 일 평균 500억 이상 터지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뭐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타점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있는데 매수 타점은 5일선 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뭐 팽이형 캔들, 망치형 캔들이 나올 때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서도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비중을 좀 실으셔가지고 풀 매수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 타점은 5일선 위에서 윗꼬리 캔들 나올 때 그것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아니라 세력들의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 유성형 캔들 윗꼬리 길게 달린 장대 음봉이죠. 유성형 캔들 나오면 매도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장대 음봉, 시가갭 띄운 다음에 누군가 종가까지 물량을 다 던졌어요. 누구일까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세력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일선 위에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차트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시그네틱스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보면 5일선 위에 장대 양봉이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언제 매매하면 되나요? 종가에 매매하면 돼요. 5일선 위에서 강하게 거래 대금이 실렸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2월 22일이죠. 고가상으로 2245원 찍고 우리가 수익을 하루 만에 무려 15%에서 20% 정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SK하이닉스, 현대차 1년 꼬박 들고 있을 때 10%, 20% 먹을까 말까인데 이 정영석 전문가의 5일선 매매 기법을 20분 배우고 나서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하게 되면 하루 만에 20%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시그네틱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아머니트리라는 종목입니다. STO 관련주죠. 보시면 1파 이후에 누른 구간 잡혔는데 보시면 5일선 위에서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죠. 5일선 위에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제가 언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종가상으로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가상으로 매수했을 때 최고가 14,200원 기준으로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15% 이상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3거래일 만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기법이기 때문에 숙지만 하신다면 3거래일에서 5거래일 만에 한 15% 이상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에브리봇.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뚫고 나온 장대 양봉이 정말 많죠.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든 매수를 해도 좋은데 중요한 건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실릴 때 종가상으로 매수하는 게 확률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최고가가 지금 48,600원이니까 최고가 기준 잡으면 100% 수익 받네요. 너무 좋은 기법이네요.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주반도체 살펴보면 온디바이스 AI 대장주죠. 마찬가지로 이 패턴을 보시면 5일선 위에 장대 양봉 강하게 거래대금 실린 채로 나옵니다. 이런 패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가상으로 매수, 5일선 이탈하면 손절. 그 원칙만 지키신다면 우리가 현대차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종목을 장기 투자하지 않고요. 이런 가벼운 종목도 단기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큰 소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기법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올해는 정영석 전문가와 함께 단기 투자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정말 알차고 좋고 또 실전에 적용만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듣고는 숙지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좀 복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강사님과 소통하시면서 시장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선착순 10분에게만 배포되는 이 자료집까지도 꼭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주식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이래서 단타 매매는 우리 정영석 강사님께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히든 종목이 역시나 단기간 내에 13%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루닛 이야기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루닛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루닛을 볼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그래도 차트적으로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매수했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16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5일선 기법을 적용해서 제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제가 기법이 정말 많아요.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기법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추세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자, 동그라미 친 부분 보면 저점이 계속 올라가죠.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면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추세대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네요. 그래서 이게 평행선이 두 개가 있으면 추세대라고 해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강의를 한번 했는데 우리가 요거를 추세대라고 하고 이 추세대가 이탈하지 않는 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아쉬운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동그라미 친 구간.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75,000원, 8만 원 라인 정도 됐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것을 봐야 되는 이유.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장기 이평선 부근입니다. 보통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루닛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많이 했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세력들이 물량 터는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하락 조정입니다. 하락 조정하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 이평선이 막고 있어요. 엄청난 저항선입니다. 추세대 잘 형성이 되어놨고 저점 올라가면서 잘 가고 있는데 이 라인을 돌파할지 안 할지를 우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최고가 기준으로 13% 정도 수익을 보고 있으시니까요. 1차 목표가는 7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죠? 이때가 장기 이평선 중요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75,000원을 돌파한다면 8만 원 돌파하는지까지도 좀 봐주세요.
8만 원 돌파하지 못하고 윗골이 달리면서 빠진다면 2차 목표가 수익 실현하시고 8만 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 라인까지 캔들이 형성이 된다면 목표가는 제가 10만 원 잡고 홀딩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제2의 루닛 올해는 단기 투자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단타 제가 정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종목 관련한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자,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총선을 앞두고 ETF 현물 허용 관련해서 공약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입니다.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비트코인 관련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되었던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 라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서 또 여야를 통해서 나오면서 관련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우리 기술 투자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제가 우선 판단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4월 정도 될 겁니다. 반감기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 이후에는 주가가 좀 상승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를 3월 중순까지 끌고 가면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1타 주식으로 가져오게 되었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제가 추세 볼 때 중요한 것은 21선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3차 파동까지 나왔어요. 물론 이것을 1파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3차 파동으로 볼게요. 3차 파동 이후에는 횡보하거나 하락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기술 투자 역시도 이렇게 박스권 구간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어느 구간에 들어가야 수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제가 전략을 좀 잡아드리자면 자, 확대해 드릴게요. 2월 15일 목요일에 시가 7,340원 출발해서 8,780원 찍은 다음에 8,53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종가 라인을 지금 이탈하고 11선 부근에 있죠. 그러면 1차 지지 라인이 일단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선 라인으로는 잡아드리지 않을 거고요. 21선 라인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총선이 아직 남아있고 반감기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21선 딛고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21선 부근은 7,000원 라인 정도 됩니다. 7,000원 라인에서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요. 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100%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감내 가능한 수준의 금액을 21선 7,000원 부근에서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반등세를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 목표가는 9,06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나도 함께 공약해보고 싶다.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입장하신 분들은 이 자료주까지도 받아가 보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다시금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강의는 5일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우리기술투자였죠.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